꽃이 뭔지 아십니까? 박사님 말씀해 보세요. 박 박사님. 그냥 국화 아니면 국화동이 있었는데요? 국화? 응. 국화 같지 않습니까? 국화 같잖아요. 제가 이 꽃 검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종류가 국화 종류하고 난 종류, 장미 종류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인데 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쁘죠, 그죠? 참 예쁩니다. 국화 종류인데, 그죠?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던 거예요. 뭐예요? 벚꽃. 올해도 벚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 벚꽃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믿음직스럽고 더 깊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아내에게 뭐 갖다 주면서 한 말 할 수 있잖아요.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알아? 네가 막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뭐 네가 나한테 손해보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그래. 그러면서 갖다 줄 수 있겠죠. 벚꽃이 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보다 믿음직하고 깊다. 로맨틱하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상당히 기족적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틀들이 막 나서 이 상당히 꽃이 통통 걸 볼 수 있어요. 이름은 안 떠오르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이름이 떠오르네. 이런 꽃은 이렇게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는 이제 추억, 소중한 추억 이런 것이 있고요. 이게 스위스의 국화인가? 네. 뭐 그런 게 그죠? 이런 그 알프스 지대, 오스트리아인가? 그 알프스 지대의 높은 추위 있는 그런 데서 견딜 수 있도록 꽃이 진화가 된 거죠. 몽브라는 꽃이 많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야 되는 인내,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저런 꽃을 어떻게 좀 어디서 구해가지고 선물한다면 정말 값질 거예요, 그죠? 이건 잘 없을 제가 생화는 없고 그냥 그 뭐예요? 조화. 조화 아니고 이제 눌러가지고. 말린 거는 가능하겠네요, 그죠? 귀중한 추억도 있으면서 고귀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포토존을 만들 수 있겠고 이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꽃이 있는 정말 처음 봤어요. 꽃이 대마르기도 아니고요. 시계꽃이에요. 시계추가 있고요. 시계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이 꽃말은 성스러운 사랑. 사우디에 들어간 것 같아. 사랑이 성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시계꽃인데 성스러운 사랑, 믿음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시계 같지 않습니까? 중동으로 이런 꽃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항상 잘 알고 있는 게 뭐 들국화, 그다음에 장미,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 발전하면 안개꽃, 뭐 이런 거죠. 이 시계 닮은 꽃의 꽃말은 성스러운 사랑과 믿음이어서 종교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죠? 참 뭔가 이렇게 특색이 있는 꽃이 더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의미의 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데다가 딱 시계꽃을 딱 그려놓고, 그죠? 시계꽃이라는 이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꽃말, 성스러운 사랑, 믿음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거기다가 예수님의 꽃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꽃말이 뭔지 모르고 꽃이 뭔 꽃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꽃인지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계꽃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는 척 한번 딱 해주는 거죠, 고객들에게, 그죠? 그래서 사진 하나 찍으라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삶 자체가 거룩합니다. 오늘 와서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먹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거룩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산다는 게 거룩이에요. 서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죠? 이런, 이 하나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세상 전체를
가벼운 세상을 좀 묵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비꽃목 시계꽃과 시계꽃 속으로 꽃말은 성스러운 사람. 자, 이거는 뭘까요? 집에서 이렇게 좋은 많이 들어가서 저걸 맞춰나 하네. 바이올렛이 영원한 사람, 영원한 우정. 바이올렛 제비꽃이라고 불리죠. 영원한 사람, 영원한 우정. 아름답습니다. 집에서 기르기에 저건 재밌고 있습니다. 보라색.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들이 많이 있고요. 영원한 사람, 영원한 우정. 이게 이제 집들이 할 때 그죠. 보통 뭐 이렇게 술술술 풀리라고 화장지 들고 가는데 이런 거 하나 선물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둘 사이는 또 부부로서 우정도 키워나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선물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다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그건 장미잖아요. 흑장미 같은. 장미. 흑장미. 근데 실제로 흑장미란 말은 있어도 실제로 흑장미는 없대요. 왜냐하면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요. 꽃이 자랄 수가 없대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대요.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라색 정도면은 1분 흡수하고 1분 반사하지 않겠습니까? 보라색 장미는 이 정도면 흑장미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정원에서 있는 이제 그림에나 존재하는 거죠. 그죠? 흑장미는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내지는 또는 연인끼리 그죠? 딱 중에서는 니 내 거야. 한시적으로 내 거 아니야. 영원히 내 거야. 그래서 이제 발목을 묶어놓는 이게 군대 남자가 군대 가면서 여자에게 흑장미 하나 주면서 그죠? 군대 가는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흑장미를 선물하라. 이게 뭔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군대 갈 때는 무조건 여자친구에게 흑장미 선물하기 이렇게 운동을 벌려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 신발 거꾸로 신지 말라는 거죠. 장미가 이렇게 색깔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 보시죠. 이 정도면 흑장미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정원에서 키우는 거죠. 블랙 로즈 꽃말은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튤립. 튤립도 색깔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 튤립은 좀 기족적인, 좀 기품이 있는 그런 꽃 같습니다. 튤립은 색깔이 다 다양해요. 빨간색은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 이런 것이고, 보라색은 또 다른 꽃말이 있어요. 영원한 사랑, 풍요 이런 말이 있고요. 튤립도 색깔에 따라서 또 좀 꽃이 여러 색깔이 있는 그런 꽃은요, 그 색깔에 따라 장미 같은 경우도 색깔에 따라서 그 꽃말을 다르게 좀. 튤립은 어마어마한 꽃이죠. 예. 세계 공항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뭘 만들어요? 공항을 만들었어요. 튤립이 네덜란드가 거기에 막 국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본 진달래잎이 큰 나무에 붙어 있지는 않죠. 벚꽃 아니면 복숭아꽃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복숭아꽃인데 사랑의 노예, 나는 영원히 당신 겁니다. 네가 내 게 아니라 내가 네 거야. 이런 표현. 내가 사랑의 노예야. 갑질 좀 그만해. 나는 너 이미 사랑의 노예야.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다. 누가 이런 붙였는지 이렇게 이런 거를 붙여놨어요. 사랑의 노예,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용서, 이해, 희망 이런. 내가 뭘 좀 잘못했어요. 박사님이 술 마시고 그리고 막 한잔하다가 너무 보정 써줘가지고 차도 날리고 고급차 람보르기니 날려버렸어. 그럴 때 이제 욕을 가득 갖고 가지고 부인에게 드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나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예쁘지는 않는데요. 헬리오트로프라는 것이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거 검색하다가 헬리오트로프 사랑이여 영원. 이 헬리오트로프를요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할 때 그죠 꽃을 주지 않습니까?
부인에게도 꽃을 주고, 뭐, 이렇게 장관 당사자에게 꽃을 주고, 그렇게 하죠. 어떤 장관에게는 장미를 주고, 어떤 장관에게는 뭐, 북한을 주고, 어떤 장관에게는 헬리오트로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꽃말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꽃을 줬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거의 보좌진들이 이제 이런 걸 의미를 부여를 했겠죠. 헬리오트로프. 이게 꽃 선물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런 걸 선물하는 거죠. 영원한 사랑과 근심.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똑바로 오랫동안 잘해. 그러면서 이 꽃을 선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흡을합니다. 사랑이여 영원하라. 이건 뭘까요? 우리 많이 본 것 많이 같은데. 있던데. 끝나. 날밤. 디아신스요. 디아신스. 우리가 많이 봤던 디아신스. 디아신스는 사랑의 기쁨.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의 마음이 기뻐라. 이런 것이 있고요.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머물러. 너 사랑이 나한테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워딩 작업을 새롭게 해서 포토존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우아한 사랑 이런 걸 담고 있다. 디아신스. 이게 뿌리신 물이니까 그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기 짱한데 이게 꼭 헬리오트 같이. 예쁜 이 안개꽃, 그죠? 안개꽃. 순결한 마음, 사랑의 성공. 안개꽃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죠. 이 안개꽃은 색깔이 이렇게 다 다양해요. 이게 분홍색, 보라색,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요, 죽을 만큼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뭔가 막 진척이 잘 안 되고, 막 어렵고 그럴 때, 그죠? 이런 분홍색 안개꽃을 딱 갖다 주면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줄 몰라? 그래서 이제 한다고 남겨주고, 그럴 수 있겠고, 분홍색이고요. 이 파란색 안개꽃도 있고요. 파란색 안개꽃은 아직 너와 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안 끝났네. 다시 시작해. 그러면서 파란색 안개꽃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은 상대방의 완벽한 성취. 네가 네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란색 안개꽃. 일반적으로는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사람의 성공, 이런 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요. 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형태로 있잖아요. 이게 다 잎이 떨어지면 꽃이 떨어지면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 열매를 겨울에 까마귀들이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까마귀를 살게 하는 나무를 그래서 까막살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까막살나무. 까막살나무의 꽃. 이거는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누군가 부여해서 그냥 그게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은 그런 꽃말로 통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막 피기 시작하는 저 밑에 산수유.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피는 산수유 꽃말은 영원불멸의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련한 사람 사이에 영원한 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과 관련한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워딩 작업, 스토리텔링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런 걸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나무에 얽히는 레전드들이 있어요. 뭐 누가 사랑을 했는데, 뭐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가 뭐 이렇게 전쟁 나가서 죽고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남자는 슬퍼한 나머지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거기서 산수유가 이렇게 다음날 뭐 생겨서 꽃이 피었다더라. 이 레전드들이 있는 거겠죠. 예쁘죠. 생각보다 저희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영원불멸의 사랑. 이 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산수유가 이런 게 처음 사오만 봤습니다. 난초가에 있는 꽃인데 이게 칠레의 국화래요. 난초 종류의
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꽃도 있고요. 또 외국산들도 많이 있는데요. 참 예쁘죠. 많죠. 카틀레이아라는 꽃만이 칠레의 그 영웅이 있대요. 북극의 영웅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카틀레이아, 그 칠레의 그 국화하고 우아한 여성,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우아합니다. 그런 의미로 카틀레아라는 꽃만, 카틀레아도 이 집에서 하면 참 예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어디 나무 집에 갈 때 선물할 때 그죠? 요런 거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꽃은 뭐냐면요, 이게 카틀레아고요. 이거는 또 다른 꽃인데요. 이거 난초가인데요. 카틀레아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우아한 여인, 정말 우아하죠. 우아하지 않습니까? 난초 종류인데요. 신비디움이라는 꽃이에요. 신비디움. 제가 이런 꽃들이 뭐 이렇게 실제로 그 꽃가게에서 팔까 그랬는데요. 꽃가게에서 이게 그 만들어서 실제로 배달돼주고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꽃이에요. 네, 신비디움. 키가 크게 이렇게 되잖아요. 신비디움 꽃말은 기부인이라는 뜻도 있고 우아하다는 뜻도 있고 미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런 뜻도 있고. 그럼 우리 그 부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장미를 많이 쓰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말씀드린 라는큘러스라는 꽃이 있어요. 라는큘러스는 장미보다도 훨씬 더 잎이 많아가지고 더 잎이 많이 뭉쳐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제가 세레모니,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세레모니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세레모니 비즈니스는 설명하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왕 하던 스토리텔링으로만 그냥 하자고.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팩트가 중요하지만 팩트보다도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해석을 하려면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약간 불멸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의미를 붙이니까 그 꽃이, 그죠? 이 꽃이 그냥 꽃이었는데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꽃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꽃이 내게 다가왔다는 거죠. 네.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이런 워딩, 스토리텔링 비즈니스를 만들게 되겠다. 그래서 꽃말이 들어가는 텔리그래퍼, 그 글씨를 쓰고 또 꽃으로 일러스트를 만들고 그걸 조합해서 스토리텔링 북, 책을 하나 만들고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 조형물을 이런 형태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하는 거죠, 그죠?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요거대로 포토존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토리텔링 북을 먼저 만들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쭉 몇 분에게 이제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우리 이혜민 작가님이 오늘 오셨어요. 저도 처음으로 만나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뭘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뭐 아직 젊은 20대 중반이신데요. 잘하면 팀을 맞추면 책도 한 권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외벽에 설치하는 포토존, 실내에 설치하는 포토존, 이런 티셔츠에 찍는 포토존, 뭐 무슨 이런 컵에, 양말에, 그죠? 얼마든지 다 멀티 유즈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오늘 이걸 듣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말에 워딩을 넣는 이게 양말이잖아요. 양말에 색상을 넣고 패턴을 넣고 워딩을 넣는 그렇게 해서 양말을 제작해서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서 일단 제가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시도하기 전에 책을 이렇게 먼저 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디자이너하고 제가 이 작업을 했어요. 이 디자이너하고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디자이너가 초대를 낳는 바람에 책이 이렇게 얄쌍해졌고요. 한 300개 정도 하려면 이렇게 얄쌍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이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혜민 작가님이 호를 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 북을 만들어서 꽃집, 꽃찻집 이런 구조를 다시 새롭게 인테리어를 세팅을 하고요. 또 이런 북에 따라서 에코백이나 티셔츠 등 이런 디자인을 만들고 또 소상공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여기로 포토존을 만들든지 아예 바깥에다 그죠? 포토존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 북을 가지고 거기 세팅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세팅 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세팅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강 사장님이 업종을 약간 피보팅을 해서 약간 바꿔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세팅하는 그걸 이제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코스를 이런 교육 코스를 오픈해가지고 계속 좀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재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이런 분 좀 몇 분하고 만들어서 비즈니스하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지자체 공모사업 사업하고 연결해서 1대1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기 가게에 가서 10만 원 받고 할 테니까 너 동작구 구청도 10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을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꼭 이런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어떤 러버만 그냥 무조건 돈들을 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자비심 많은 투자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게 살리려고 할 테니까 당신이 젊은 비용을 대십시오. 그런 분을 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 신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꽃말을 좀 더 발굴이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특별히 꽃 중에서 어떤 사랑과 관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10대부터 해가지고요. 80대, 90대도요, 사랑이 결핍됐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도,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죠? 이 사랑이 누구나 정말 다 목말라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강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제 2부 예배를 잠깐만요. 2부 예배를 한 30분 드리고요. 또 좀 쉬었다가 3부를 하는데 3부에는 우리 김영숙 대표님이 소래포구 갔다 온 소감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사업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한군 사장님 갖고 오신 명지조개를 실제로 여기서 한번 시식을 해보는, 근데 시식할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규칙을 지키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꽃말 지금 이야기를 거의 한 달 이상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 그 꽃말이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인류가 생기고 난 사람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예. 결국에는 이제 앉으니까 눕고 싶다고 어느 정도 그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런 그 여유가 생겨서 그런 거 보이고 했지 않았느냐 생각도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아까 뭐 감자꽃에 대한 그 꽃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에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활에 관련된 게 밀집한 게 더 많았을 거고요. 살다 보면 이렇게 애틋한 뭔가 이렇게 막 안타까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꽃은 아름답잖아요. 거기다가 살짝 갖다 붙이면은 그게 막 되게 비참하고 막 슬프고 이런 것들도 꽃에 연결시키니까
좀 더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꽃말들이 생겨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꽃말 중에는 정말 비참한 꽃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네, 맞아요. 인간 네. 삶이 힘드니까 워낙 이쁘고 참 좋은 꽃이기도 한데 꽃말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비참한 꽃도 있겠죠. 있습니다. 예. 네. 비참한 꽃말도 있어요. 네? 그런 비참한 꽃말의 꽃들도 있어요. 슬픈 꽃들,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네, 이런 네, 것들이고요. 보살은 좀 뭐 불교적인 그런 거면서도 좀 점쳐주고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좀 세속화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그런 코너인데 보살이라는 이름을 무로보살이니까 묻고 답하고 근데 보살적이라는 거죠. 좀 불교적인 그런 거 색채를 워딩 작업을 해가지고 이 이수건이가 이렇게 옥동자 같은 그죠? 공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서자무니가 그죠? 이 그 선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은 점쳐주고 뭐 점쳐주듯이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또 제가 이게 순기능이 뭐냐면요, 어디 가서 뭘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서 일단 하소연 한번 하고 답을 얻지는 못해요. 근데 일단 풀고 또 응성하지만은 답을 좀 얻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워딩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죠? 그냥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확 당기고 거기다가 선녀복 입히고 막 그러니까 그죠?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유혹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잡아 끌잖아요. 그죠? 젊은이들도 오고 나이 든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막 희한한 정말로 여기서 상담 불가능한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문제를 털어놓고 그런 걸 봐요. 목사한테도 못 갈 거 여기 와서 털어놓고요. 친구한테도 못 갈 거 여기 와서 털어놓고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기능보다는 워딩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최근에 등장한 건데요. 이게 썰바이벌이에요. 이거 텔레 보다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바이벌 이게 살아남기 하는 그 경쟁 프로그램이잖아요. 서바이벌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서바이벌에 빗대 가지고 뭐합니까? 썰바이벌 썰로 풀어가지고 양쪽으로 초극단적인 요쪽 썰이 하나 있고요. 정반대 또 다른 썰이 하나 있는데 둘을 붙여가지고 4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거기 대해서 막 토달고 그러다가 나중에 투표를 해요. 이 둘 중에 네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근데 둘 다 엄청난 그 썰들이 있는 그런 상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오래 갈 수 있겠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타이틀을 썰바이벌이라고 이름을 정말 잘 지었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워딩 작업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또 한바탕 하고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정직함과 함께 그 정직함에 약간의 거품들을 줄 수 있는, 거품이 너무 많으면 거짓이 되지만은 약간의 거품은 매력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결혼하시고 또 막 잔치하고 이렇게 막 돈 좀 넣어서 국가시에서 팍 부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 어릴 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국가시한 그렇게 한복 입고 나오면 그렇게 우아하고 멋져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약간의 국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시의 첫 시작은 뭐냐면 워딩 작업입니다. 워딩 다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고요. 워딩과 스토리텔링을 합쳐서 좀 더 진화를 해 나가면 그거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은적사라는 절이 있어요. 대구에 은적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은적사는 마케팅을 하면 참 좋겠는데 마케팅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은적사를 대구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은적사 들어봤습니까? 은적사는요,
1926년부터 이렇게 이야.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을 살린 천년고찰이래요. 그래서 이거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은적은 뭐냐면 은밀하게 숨어서 즉 발자취, 은밀하게 발자취를 숨긴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산 전투에서 괴능 경흥에게 대피하고 도망치던 왕건은 은적사 대웅전 자리 우측의 대나무 숲속 동굴에서 3일간 피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고 나서 동굴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는 3일 동안. 그리고 난 후에 살아서 왕위에 오른 왕건이 당시의 고성 영조 대사로 하여금 은적사라는 절을 지게 내가 이 동굴에서 살아남았어. 이건 부처님의 은혜야, 은공이야. 이게 절을 하나 세워서 좀 기념을 해주게. 이 얼마나 이게 은적사라는 단어 그 자체가 입이 그죠? 이게 숨어 있었던 곳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왕건을 살린 곳이니까 그죠? 이 부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덧입고 왕건이 살아남아서 이 천하를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적사가 마케팅만 잘하면 이게 만약에 서울 이 근교에 있었다면은 큰 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강력한 스토리가 있다 없다? 있죠. 없어. 이렇게 강력한 건 없어. 그죠? 왕건이 살아남을 때 이 정도 우리 스토리를 안 갖고 있다 우리가 그죠? 스스로가. 당이당 있잖아요. 없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걸 발굴해내야 되고요. 네. 발굴해내야 되고요. 자기만의 것이면 돼요. 그래도 없다면 남의 것을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화들이 보면 대부분 남의 것 끌어와서 영화 만들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것 끌어와서 크게 뭐 1000만, 3000만 하는 게 전부 다 영화들이에요. 신과 함께 그거는 주호진이라는 웹툰 작가가 그냥 끄적끄적 웹툰 쓴 거 그거 끌어와가지고 쌍천만, 1편 1000만, 2편 1000만 명, 쌍천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게 신과 함께잖아요. 그죠?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스토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죠? 은적사. 참, 그 안에 고유하게 이미 막 스토리와 브랜드와 워딩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발굴하든지 아니면은 끌어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이 지금 전통산업, 지방, 이런 향토산업 그러면서 하는 것들 전부 다 이미 그 안에 잠재적으로 다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화된 네이션 와이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네이션 와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을 이제 한 박사님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자, 이거는 이모티콘이에요. 12개예요. 12개인데요. 그냥 이게 클로버예요. 클로버에도 뭐 약간 뭐 찡그림, 그 뭐 이렇게 웃는 거 뭐 이런 게 넣고 하나 넣고 뭐 3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자, 미안해, 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퇴근은 지금, 오케이, 포천 좋아, 포천에 놀러와, 뭐 이런 것들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뿌렸는데요. 난리 났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배파자마자 35,000건이 순식간에 품절됐다. 2만 개가 30분 만에 소진됐고, 다음날 당일 추가로 배포한 15,000개가 반나절 3시간 만에 완판됐다. 이틀 반나절 새 8만여 명이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에 찾아주었다. 이걸 염두에 둔 것은 지난해 6월부터였다. 반년간 치열하게 고민했다. 카카오톡 친구급 상승 채널 1위로 올랐었다. 현재는 다운받을 수 없지만은 공무원들이 이모티콘을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시작했나? 최초 아이디어는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작년에 네잎 글로벌을 형성하여 행운을 상징하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자. 이게 이분이 포천시장님이 우리 도시는 그냥 행운이다. 그 도시마다 워딩 있잖아요, 그죠? 뭐 미래의 도시. 제가 사는 시흥시인데 시흥시, 뭐 미래의 도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도시의 워딩들이 있다. 메시지 워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포천은 그냥 행운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워딩 작업을, 브랜딩 작업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허접해요. 허접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너무 단순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글로벌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매칭시키고 행운, 뭔가 행운을 주는 이게 사람들이 좀 더 마음에 걸렸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은 너무 식상해요. 근데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계꽃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성스럽게 만드는 뭘 해도 라면을 먹어도 뭐 성스럽다고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를 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계몽하는 역할도 하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꽃말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모티콘부터 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려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 오늘 강의 괜찮았습니까? 네,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럼 박수 한번 치세요. 저한테 한번 힘을 실어주세요. 자, 이렇게 손을 한 3번 합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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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2부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2부는 한 30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